물처럼 흘러가는 독수리, 팬들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전격 서울 사람들 시작하겠습니다. 쾌쾌한 공기도 꽉 막힌 거리 이제 싫어. 시로 쓰고 그래? 저는 정말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관대한 기준 3경기가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 관대한 만큼의 정말 관대함을 발현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네. 정말 이 무르르듯 흐르는 바람처럼 떠도는 독수리가 바람? 얼마나 얄미운지. 거의 뭐 그냥 지금까지 없던 일로 하죠. 아니 와우를 해야 돼. 와우 하면 독수리 잡는 퀘스트 있다니까. 아, 그래요? 어. 한 15마리 때려잡으면 퀘스트 완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방송에서 그럼 독수리를 날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왜냐면 지금 결과로서는 뭔가 찝찝하지만 이 경기면 몇 경기 더 지켜보자. 그럼 여름까지는 지켜보자 되고 여름 쉬고 나오면 그래도 좀 나아질 거고 네. 이러면은 이번 시즌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는 지켜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뭐 대충 얼추 순위권 올라가고 딸 팀들이 뭐 지치거나 해서 결과 생각보다 뭐 무관이더라도 괜찮아 하면은 그래도 성적은 꽤 잘 나오지 않았냐. 내년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이렇게 되면은 그분은 종신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분이 만약 어떤 새 변화를 우리 팀에 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건 맞는 말이야. 그 전에 내가 수호신 게시판에 글 올렸는데 네, 네. 아스날 벵거가 지금 그렇게 해서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무관으로? 아니 근데 그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뭐 지장, 덕장, 용장 중에서 뭐 그 중에서 최고는 운장을 못 따라온다. 뭐 이런 얘기해서 뭐 최용수 감독님이 운장이다. 꼭 잡아놔야 된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작년에나 뭐 FA컵 결승이나 아챔 결승이나 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간에는 운이 안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그런 생명에 관해서는 맞아. 운이 터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작년도 지금 서울 팬분들이 좀 네. 굉장히 이렇게 관대하게 지난 일이니까 좀 관대하게 넘어가자. 이 기왕 이렇게 된 거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저는 작년에 리그를 벌이더라도 아챔과 FA컵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FA컵 우승하지 못했고 아챔도 결국 결승 파이널 무대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작년에 실패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 할 만한 감독은 없다. 뭐 이렇게 네, 많이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평가가 좀 좋아지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 평가를 좋게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이제 전술적인 구성도 있었고 팀이 어려울 때 뭐 대안빨, 아디빨, 뭐 이렇게 몰리나빨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작년에 3백으로 변화주면서 할 만큼 배짱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난. 보통 최용수 감독 생각하면 다 새가슴이라고 막 그런, 내가 생각해도 그랬거든요. 이게 올해는 정말 안 되겠구나 했는데 3백 바꾸면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 축구 구사했거든요. 그리고 또 운이 터진 게 월드컵 버프라는 게. 그렇지. 네, 그 휴식기가, 그때 내가 들어왔지? 그때 선수들이 훈련하면서 욕했다고. 너무 어. 힘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맞아. 근데 네. 네. 방금 전에 팬다 형님이 누구 빨 했는데 이게 어떤 전통 같아요. 한동안 에스쿠데로 빨을 찾는 분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네. 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에스쿠데로를 잘못 팔았다. 네. 오히려 김주영 선수 얘기는 안 해요. 김주영을 잘못 팔았지. 김주영 선수가 넣어준 골이 몇 갠데요. 근데 에스쿠데로가 놓친 골이 몇 갠데요. 에스쿠데로를 팔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좀 저는 그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에스쿠데로 선수가 중국 리그에서 뭐 골 터트리고 어시스트 기록하고 막 한다는데 사실은 중국에서도 몇 팀을 제외하고는 사실 수준이 좀 아래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 리그도 양극화가 좀 네, 투자 네, 금액이나 이런 게 좀 심하죠. 저는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저 다 동의를 하거든요. 네. 요즘 좀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그 무한도전에서 식스맨 뽑았듯이 네. 우리도 세피를 이끌어야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최용수 믿어야 된다라든지 그래도 우리 세대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인지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변절해서 그래. 사실 처음에는 처음엔 팬다 팬다 형님이 형이 그랬었죠. 그러셨죠. 긍정맨이셨는데 저는 최용수 감독님을
쓰리백을 쓴다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 그런 정말 K리그 내에서 그런 획기적인 시도라고 해야 될까? 약팀만 쓰는 쓰리백이었는데 서울 정도 되는 스쿼드를 가진 팀이 쓰리백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신했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겉만 참신하고 저는 내용 자체는 별거 없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유벤투스도 처음에 1년간은 다지는 기간 동안은 골도 없고 물론 이제 리그 우승은 했어요. 근데 골이 적었어. 골이 2위나 3위 팀보다 적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대신에 이제 실점이 없었고 그때 당시 경기들 보면 이렇게 거칠어요 좀. 지금처럼 이제 아름다운 축구보다는 좀 더 거칠고 잘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최용수 감독이 내년에 또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이 다듬어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또 폭백이야? 풋백 때고 쓰리백 했는데 또 그런 모습 안 나오잖아요. 형이 그래서 실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챔에서는 그런 것도 있고. 아챔에서는 또 이렇게 쓰리백을 자주 꺼내잖아요. 그거 새가슴이라서 그런 거죠. 저는 그냥 아챔에 올인하는 분위기라고 봐요. 맞아. 리그고 자시고 다 그냥 그런 거라고 보는데 보통 아챔에 집중할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보통 팀들의 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챔은 경기 수당과 우승 상금이 세다. 네. 그래서 리그 우승하는 것보다 그쪽에 올인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다음 시즌 준비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홍보 효과를 들 수가 있죠. 보통 그렇죠. 전북이 투자를 많이 늘린 게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외 시장에 예, 홍보 특히 효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보 그렇지, 효과가 중국 시장. 소비재가 그 스폰으로 붙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한 가지 가설이 더 생겼는데 지자체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도시 브랜드를 홍보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에는 잠실구장에서 광고 수익을 서울시가 다 가져간대요. 구단이 그걸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뭐 시설 개선 이런 거에 여력이 없어서 야구 팬들이 굉장히 불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암 월드컵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쓰고 있으니까 서울시랑 관계를 좀 돈독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FC 서울이 서울시에 줄 수 있는 게 뭐냐? 중국이나 근처 또 아챔이 정말로 한국에 여행 올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거 좋네. 서울 마케팅 효과. 근데 우리는 그런 이렇게 소비재 스폰이 아니고 그러니까 형이 변풍상 형이 말한 세 가지 조건 중에 사실 우리 구단과 완전히 딱 떨어지는 건 없는 거 같아요. 예, 그냥 뭔가 어설프게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니야, 난 딱 맞아 떨어지는 게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네. 주력 상품 잘 안 되면 막 네. 이렇게 좀 회사가 좀 이렇게 좀 장사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이것저것 돈 되는 거 손을 다 대요. 그러다가 잘 망해. 보통 뭐 어. 사물 드라마가 안 되면 로맨스 같다 망하듯이. 그러니까 IT 업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가전제품 만드는 조그만 가전제품을 주력 상품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몇 년 지나면 아무래도 이제 밀리죠.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또 나오고 그러면 이제 좀 특징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밀린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다니던 회사가 전에 그랬거든. 그런 거 하다가 영상기기 업체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방향제 같은 거 만들고.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서울이 진짜 노리는 건 네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뭔데요? 선수를 아시아 무대에서 홍보한 뒤에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주력 상품이었다니까 우리.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주력 상품을 가져가려고 리그 버려도 돼. 리그는 연습하고 실력 쌓아서 아챔에서 화려한 모습 보여주고 그걸로 하이라이트 편집해서 CD 들고 가서 선수를 팔면 서울은 돈을 계속 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저만의 음모론을 제기보자면은 선수들이 그걸 만약에 정말 구단이 그렇다면 선수들이 모를 것 같진 않거든요. 분위기라는 게 있고 그런데 선수들이 전 중국 가는 걸 좋아한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 하대성이나 김지영 선수의 사인하던 모습을 보면은 소가 뭐지 이거? 콧드레 콧줄에서 끌려가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좋아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면 아유. 오히려 아침에 경기가 낮아지지 않을까. 아니, 지금 윤일록을 보면 네. 아시아 무대에서 잘한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유럽에다 팔려고 그랬잖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윤희석 선수는 눈치를 챘을까요? 아, 난 중국 가기 싫다는 듯이 자꾸 플레이를 해서.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제 생각에도 직접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그러니까 선수 개인이 나를 사가세요 하는 그런 좀 셀프 홍보가 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뭐 이제 뭐 레버쿠젠이라든지 그렇지. 이건 레버쿠전에서 다 목격했지. 맞아. 그런 거. 그 경기는 진짜 작년 베스트 경기예요. 작년 한 시즌 통틀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리고 팬다 형님은 그 사이에 또 사인을 받아오셨습니다. 어? 박주영 선수의 사인을 또 받아오셨다고. 아이고 박주영 선수 처음에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FA컵 때 전반 내가 끝나서 도착했잖아요. 일을 하고 네. 이렇게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경기장 들어가자마자 김현성 선수를 만났어요. 진짜 꼭- 운도 좋죠, 진짜. 어이가 없어. 그래갖고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때 기분 나빴다니까. 왜요? 내가 막 아는 척했더니 예 그럼 뭐 인사하더니 도망가더라고.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제 생각엔 김현수 선수가 형 얼굴을 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저기 보니까 김진규 선수, 뭐 박주영 선수, 고명진 선수, 김추 선수 이렇게 4명이 쫙 앉아갖고 축구 보고 있더라고. 축구 그러니까 방송사 옆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 옆에 누님들이 이렇게 사인볼을 받았더라고 또. 그래갖고 사인볼 받은 거에다가 사인 받아드린다 그러고 가지고 갔지. 김진규 선수는 막 슬퍼하고 왜 슬퍼해요? 10주래요 막 그러면서 막 아, 부상이. 그러고 있고 박주영 선수한테 이렇게 사인볼을 사인해달라고 줬더니 그러니까 김진규 선수는 뭐 그런 얘기만 하고 넘어갔는데 박주영 선수 볼 딱 봤더니 근데 사인볼에다 왜 사인을 받아요? 그러더니 빈대가 없네. 그러더니 엠블럼 있죠. 우리 그 사인볼 보면 그 엠블럼 있잖아요. 네. 그게 2개가 있어요. 네. 그렇죠. 거기다 사인 막 이렇게 하더니 내가 고명진 선수한테 사인 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거든. 고명진 선수한테 주면서 야 너도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다 해라고 이렇게 주더라고. 박주영 선수가 되게 친절해요. 그 얘기를 해줘야죠. 김현성이 왜 도망간지 얘기해줘야죠. 현성이 잔소리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아니 잔소리해서 도망간 건 아니고 그러고 이제 사인 다 받고 있는데 김현성 선수가 막내니까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왔나 봐. 그랬다 나한테 다시 잡혔지. 네. 그래갖고 아까 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모른 척. 내가 그래도 말이지 TV에 나가가지고 김현성 선수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래 도망가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때부터 진짜 얼굴이 좀 폈더라고. 그 전까지는 좀 무서웠나 봐. 근데 그 예하는 반응이 제가 그런 반응을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친구랑 아주 꽤 된 일이죠. 그 돌아다니다가 나이트 삐끼를 뿌리치고 갔습니다. 근데 같은 나이트에서 온 다른 삐끼에 손에 이끌려서 들어갔다가 처음에 뿌리친 삐끼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까 돈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예?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요새 그나저나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새 이 팔 잘 쓰는 것 같다고 이렇게 딱 점프하기 전에 뭐 입이 이렇게 입꼬리가 씩 올라가더라고 그랬더니 걔가 근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여기 터졌다고. 그 팔을 잘 쓰니까 걔가 무식하게 그냥 때린 거 아니냐고. 요새 잘하고 있다고 어깨 한번 탁 맞아주고 왔죠. 이게 칭찬의 기술이네요. 그러더니 그 다음 경기에 골 넣었잖아. 고명진한테 치근덕 하는 얘기도 해주세요. 치근덕? 고명진한테 치근덕 하지 않아요? 진짜요? 뭐예요? 얼굴이 계속 요즘 얼굴이 계속 이렇게 점점 더 뽀해진다고. 뽀해진다고. 그게 뭐 치근덕이야. 고명진이 이거 뭐지 하는 거잖아요. 할 말이 별로 없잖아. 이렇게 뭐 얼굴이 딱히 뽀얗더라고 못하지도 진짜. 않고. 딱히 잘하진 않고 칭찬할 것도 없고 할 말이 없었구나. 근데 그 사인볼 이렇게 고명진 선수가 사인하는데 예. 갑자기 박주영 선수가 유로몬? 그러더라고. 사인볼에 유로몬 있는 거야. 누군지 몰랐구나.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명진 사인하다가 이렇게 빵 터졌어.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 또. 물어봐야죠. 그래갖고 유로몬 언제 나와요? 그랬더니 고명진이 다시 빵 터지면서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막 이러더라고.
박정도 놀라운 거야. 뭐 이런 선수가 있어. 근데 박정 선수 진짜 친절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선수들 이렇게 사인해주면 뭐 이렇게 투 누구 해갖고 이름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네. 박정 선수 써달라는 대로 다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날도 그거 봤어요. 순산하세요. 그 뭐예요, 그게? 그게 뭐야? 그 와이프가 배가 불렀는데 네. 그 덕담처럼 이렇게 한마디 적어도 순산하세요. 어. 박정 선수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언론에 좀 비춰진 게 이상해서 그렇지. 거기다 수원 박멸력 써달라고 그래야겠다. 아, 참, 수원에 얼마 전에 그 얘기 지금 김미리진이 수원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제가 사실 지지난 방송에서 실수를 좀 했었는데 3경기 기다린다고 했는데 FA컵이 포함이 안 되고 그 리그 경기만 리그와 아침만 경기만 아침만을 채웠는데 제가 FA컵을 끼고 리그 한 경기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예, 사실 그때 제가 굉장히 바빴거든요. 왜냐면은 그 요즘 백소 문제도 있는데 제가 그쪽 관련된 일도 한을 뿐더러 제가 그 가전 제품을 한 600만 원치를 샀는데 수원에 있는 대리점이 전국에서 제일 싸다 그래가지고 그 치타스 시절에 팀 후원해줬던 그래서 거의 제가 무궁화호 타고서는 가서 샀어요. 수원까지 가서. 수원까지 가서 예. 아 수원이 그래도 이런 쓸만한 데가 있구나 이러면서 서울은 비싸서 못 사겠네 하고서 룰루하고 인터넷 최저가보다 싸더라고요. 오, 인터넷 갈만하네. 최저가보다도 싼데 상품을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오. 믹서기, 다리미, 전화기, 뭐 그 글라스락, 뭔지 알아요, 뭔지 뭐 알아요. 다 2개 더 줬어요. 뭐. 와 진짜 싸다 하고 했는데 배송을 4월 10일날 해준다는데 4월 10일날 안 오는 거야. 전화했더니 하나만 주겠대. 응? 엄청 많이 사는데 그 나머지는 다음에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배송을 늦게 해주겠다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 오고 또 뭐 다음날 4월 10일이니까 4월 17일날 또 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먹는 거 하나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디냐 그랬더니 이번엔 TV를 좀 더 좋은 걸 바꿔주겠대요. 오. 좀 더 기다리고. 그러라 그랬지. 그리고 또 다음에서 4월 25일이 됐어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그 영업사원이 전화 안 받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전화했는데 왜 그러지 하고선 대리점에 전화했는데 원래 대리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를 받잖아요. 왜냐면 거기가 가게니까. 그렇죠. 근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야. 그냥 신호만 가는 거여서 느낌이 왔지. 이거 이상하다. 해서 가봤더니 완전 그 영화 보면 불운한 여기저기 전화 오는데 막 사람들 물건 날르고 있고 막 계약서 막 날려져 있고 막 나 사기당한 거야 수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떡하지 하고서는 했는데 그 L 기업의 그 직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 직원이 온 거야. 근데 본사 직원끼리 말하는 걸 엿들었는데 자기네들도 그 전날 낌새가 이상해서 오늘 와왔더니 이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이거 지금 피해 어떻게 되는지 그 약간 확인서 같이 각서 같은 거 하나 써달래요. 그러니까 각서가 아니라 확인서 써달래. 그래서 딱 쓰고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딱 탔는데 내가 큰 소리 육성을 진짜 한숨 푹 쉬면서 이래서 수원 놈들 믿으면 안 되겠구나. 위험하구나. 수원 놈들은 이래서 믿으면 안 돼. 이러면서 옛날에 풍사명이 자꾸 뭐 맨날 수원 범죄 도시다, 뭐 범죄율이 이렇다면서 막 통계를 뽑아서 막 가지고 다니는 거야 가지고. 뭐 가지고 다녀요. 형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선입견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럼 TV를 보는데 무슨 사건마다 다 수원이 떠 있는 거야. 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나 TV 그만 봐야지. 자꾸 수원 생각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거 또 터졌네. 네. 그래서 송충이는 솔림 먹고 살아야 된다고. 진짜. 수원에 갔으면 삼성 걸 샀어야죠. 실수했네. 거기서부터가 꼬였네. 그냥 배신을 했으면 그냥 그 서울 사는 그런 것처럼 서사모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지금 그러면 뭐 다 보상은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물건은 그러니까 그 L 기업도 그러니까 대리점은 보니까 독립된 하나의 가게고 그
전자회사랑 관련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 유통이니까. 간판에 그렇게 써있더라고. 근데서 그 L 기업이 자기네들이 물건을 대신 줄 테니까 제가 손해본 거를 그 L사가 대신해서 그 전에 있던 매장 점장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확인서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위임장 같은 위임장도 건가요?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건은 아직 안 오고 있어. 진짜? 잘 풀리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거랑 또 그 이번에 또 백소 터진 것 때문에 백수호는 뭐예요? 백소 아닌가? 백소 맞죠? 백수. 백소 모르세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뭐 그게 그 있는 줄 알았는데. 여성분들한테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했는데 백소 성분이 들어간 성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어우피소라는 다른 성분이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코스닥인가 주식이 그것 때문에 7%인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런 관련된 일을 하는 바람에 너무 바쁜데 수원에서 사기 맞았지. 그리고 서울 축구는 더럽게 못하자고 했는데 베스트 11 기사 마감일이 됐는데 기사 하나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써서 했는데 11시 59분 59초까지 보내야 되거든요. 딱 쓰고 보니까 11시 59분인 거예요. 근데 그게 2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제가 2페이지 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반 페이지 그냥 싹 지워버리고 보내버렸어.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당연히 떨어지겠지 뭐. 그 말이 안 맞는데 앞뒤가. 수원놈들이 이해서 안 된다고. 자, 그러면은 서울이 얼마나 못하는가, 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가 순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순위 1위 전북이고요. 네. 2위 제주. 요즘에 제주 축구 진짜 재밌더라고요. 제주는 재밌는데 저는 여름까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태풍 올 때 대봐야 하는 팀이라. 항상 초반에는 반짝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울산. 뭐 울산. J리그에서 통했던 한국식 축구가 한국에서는 안 통한다, 뭐 이런 기사도 뭐, 나고. 그런 축구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지지 않는 축구 한다는데 이기지도 못하고 있다고 요새. 그러니까. 뭐 수첩 던졌다 퇴장당하고. 아, 그건 퇴장 맞아. 고생. 왜요? 형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퇴장이 맞냐고? 나 궁금했어. 그러니까 감독이 그 판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네. 뭘 집어던지거나 물병을 차거나 이러면 퇴장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안 주면 그 피파 규정이 좀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 주심이나 네.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갖다가 네. 선수가 아니라 네. 매니저로 같은 계급이에요. 음. 그래서 항상 보면 감독 퇴장시킬 때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퇴장시킬 수 있다. 써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칙서에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쳐버려. 이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불만을 표시했는데 감독 안 내보내잖아요. 네. 그럼 심판이 심할 썼어야 돼요? 심할서가 아니라 징벌. 징벌 그럼 되게 큰 거네. 그리고 감독도 네. 권고에 따라서 나가야 한다라고만 돼 있지 네. 꼭 나가야 된다는 아니야. 진짜. 근데 안 나가면 피파에서 그 감독 그냥 묻어버립니다. 거의. 조항을 내가 그래서 묻혔구나. 그러니까 버티다가 그렇게 최광인 감독도 네. 몇십 분 버티다가 그냥 이렇게 수긍하고 나가버리잖아.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규칙서에는 분명히 뭐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권유를 받으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인데 그거 안 들으면은 그냥 철퇴. 법률에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좀 그런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벌칙이 있어야지 지키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벌칙 없어도 그런 그 법률에 그런 조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니저예요, 매니저. 심판이나 감독이나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잘못했네.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김성호 주심이 칼이라니까요. 포청천이에요. 그냥 나갈 선수들 다 나가게 하고 나가야 될 감독 있으면 다 나가게 하고 규칙서대로 똑같이 해요, 거의. 매뉴얼대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위 서울을 5대1로 이겼던 수원은 대전과 전북한테 연패를 하면서 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요? 뭐, 우리만. 네, 뭐 씁쓸하네요. 자, 그리고 5위는 포항입니다. 6위는 전남이고요.
근데 또 포항이 저번에 부산한테 또 잡혀가지고 또 보는 저는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도 재밌더라고요, 축구. 저는 얼마 전에 그 포항이랑 인천 네. 그 하는 거 봤는데 네. 아 포항 그 패스워크는 정말 지금도 멋지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안 죽어요. 그거 진짜 신기하게도. 그래서 지금 살펴본 6위까지는 상위 스플릿 다운 팀들이에요. 네. 네. 아. 그다음부터 이제 하위 스플릿 다운 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 광주, 8위 성남, 9위 인천, 10위 서울. 형 그 거기는 광주는- 정확히 얘기해야죠. 10위는 강등권이라고. 10위는 강등권. 거기도 강등권이라고 얘기해줘야죠. 근데 광주는 사실 상위랑 네. 별반 차이 없어. 네. 그러니까 5위, 6위인 포항 전남이 승점이 13점이에요. 근데 네. 7위 광주가 승점이 12점이고요. 8위 성남이 승점 11점. 인천과 서울은 승점 9점으로 동률입니다. 네. 그래서 고만고만한 팀이지. 뭐. 네. 그리고 이제 부산이 11인데 승점 8점. 음. 12위 대전이 승점 4점. 강등권 맞네. 강등권이네. 상위 스플릿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 네,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강등권을 찍고 서울은 시작하려나 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저희 리플 좀 읽어볼까요? 네. 아, 오늘은 근황 토크 굉장히 기네요. 축구 얘기 했잖아 앞에. 네, 그래도 축구랑 완전히 네. 이렇게 거리가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후덜덜님이 이제 2개를 리플 다주셨는데 뭐 박주영을 싫어하시고 몰리나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리고 박주영 왔으니 얼마나 만족하고 계실지 궁금하다. 그리고 몰리나 보고 먹튀라고 하지 마라. 박주영 실드 치려고 몰리나 보고 먹튀라고 하고 외국인 선수가 불쌍하다. 이런 것도 팬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실드 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몰리나를 까려는 의도였고요. 제 청취자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 풍삼이 형에게는 방패란 없어요. 실드란 없고, 창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팬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팬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FC 서울의 소비자이고 싶어요. 제가 낸 티켓 값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값질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돈 냈잖아, 왜? 내가 공짜로 보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야. 진짜. 아유,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자, 그리고 라데시마님이 몰리나 골로 했는데 당신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늙었다고 그렇게 박해를 하냐.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정 없다는 소리 듣는 거다. 지금까지 정을 생각하면은 엄한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몰리나 욕한 사람은 형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몰리나에 대한 정은 대몰로 묶여서 대몰일 때의 정이에요. 그게 무너진 이상 저는 몰리나한테 정이 없어요. 이건 야.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그렇지. 저는 일단 저희 집 와이파이 주소는 몰리나 포레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네. 김미리즘 같은 경우에는 몰리나, 김현성, 박주영, 고강민 고강민 약간 보류. 약간 보류. 그리고 또 누구 좋아하죠? 그 정도. 그 정도. 요 세 명을 굉장히 열렬히 좋아하고요. 에벨톤도 껴주세요. 에벨톤까지. 네, 이 정도까지. 그리고 펜다이오님 같은 경우에는 박주영, 김현성 뭐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아니 그 외에는 김진규 있잖아. 아니, 김진규. 펜다 형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좀 뚜렷하고 다른 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좀 관대하세요, 그렇죠. 선수들한테. 전체적으로 예. 관대. 그리고 이와 상반되게 저는 대체로 선수들한테 엄격합니다. 그래서 김진규 선수라든가 가버린 김주영 선수, 뭐 하대성 선수, 아디 선수, 그러니까 대충 한 시즌에 한두 선수를 빼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누구를 실드치기 위해서 누구를 까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까는 거예요. 다. 네. 이 방송에서 아주 정확해요, 진짜. 진짜. 이 방송에서 풍삼인 제가 맡은 롤은 이겁니다. 네. 그 딜러야, 한두 명. 딜러. 네. 작년에는 김주영, 김진규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도 뭐 박주영 와서 만족하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게임 아이디 또 만들었어요. 90일 박주영이라고. 온갖 게임이 몰리나는 아마 저일 겁니다. 아, 예. 몰리나 포에버 망을 타고서 몰리는 90일 포레- 박주영 그렇죠. 게임을 하는 거군요. 형님도 맨날 선수 이름으로 아이디 만들잖아요. 아니 나는 나는 거.
요한일록 잘 좀 해라. 아, 근데 그거 캐릭터 와우에서 내가 지금 저번에 만들고 85렙인가 6렙까지 올렸는데, 네. 올리는 동안 호두들이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 원래 그 보면은 막 죽이고 하는데, 다른 캐릭터 키울 때는 한 70에서 60에서 80렙 넘어가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요한일록 잘 좀 해라는 그냥 다 패스야. 그 죽을 때 아이디는 뭐였는데요? 어? 황찬 죽을 때 아이디는 뭐였는데요? 그때 대중 없었지. 그 전사 팬다 뭐 그래서 그렇구나. 존경받는 이름을 쓰니까 이제 편해졌다. 요한일록 잘 좀 해라 하니까. 그게 존경일까요? 동정 아니고요. 아니, 타팀 팬들이 뭔가 그래도 크리그 팬이 한다. 이거 아닐까? 축구 게임에서 내 아이디로 들어가면 욕밖에 안 먹는데 난. 그 막 이러면서. 원래 와우 하면 호두하고 얼라이언스는 이렇게 대화가 안 돼요. 채팅이 안 되고 동작으로만 한다고. 근데 그래서- 친한 척해요? 뒤에서 막 때리고 죽이고 가는데 보통은 사냥하고 있다 보면 막 휙 죽고 막 그래요. 근데 요새는 갑자기 뭐가 빨간 주황색 글씨로 이렇게 인사 글이 막 날라오더라고. 걔네 동작을 하는 거야, 인사. 그러고 가 그냥. 하여튼 저희는 뭐 선수들 좋아합니다. 자, 선수들 들어주세요. 지금 팬들이 이렇게 동정을 받고 있어요. 당신네들이 못해가지고. 풍일이는 어때요? 저는 지금 현재 올리 김현성 선수죠. 근데 뭐 못하면 또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풍 1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잘하는 선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를 좋아하는 거지 누구를 뭐 이렇게 지조를 지키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예.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섞어서 들으시면은 미친놈들 아닌가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한 인격체라고 생각하면 이런 미친놈도 미친놈. 그 아이덴티티 영화에서처럼 제가 다주 인격이 아니라 다 개별의 인물들이 다 캐릭터가 살아 있습니다. 예, 잘 살리지 못할 뿐이에요. 네. 그렇죠. 뭐 쓰리백 못 살리는 서울이나 캐릭터 못 살리는 저희 방송이나.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한 명 필요합니다. 모집 중입니다. 자, 그리고 상암의 왕님께서 됐고 가시마저 서울뽕 방송 한번 가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와, 이제 경기 리뷰 들어가는 거야? 지금 30분이 지났어. 근데 우리 그 전에가 성남전이었나? 성난점은 건너뛰도록 합시다. 모두를 위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대부분 다 졸면서 봤거나. 난 분노했어. 그리고 마지막 리플 읽고서 네. 노래 한 곡 들도록 하죠. 네. 드림드럼님께서 저 같은 여러분들보다 한참 선배인 직장인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한 에피소드가 끝나자마자 다음 에피소드가 기다려지네요. 듣고 있어도 또 듣고 싶은 방송 전격 서울 사람들 FC 서울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주세요 해주셨습니다. 훈훈하시네요. 네. 네. 동정.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수들한테도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소리 안 듣잖아요, 근데. 네. 우리 형이 직접 가서 해주잖아요, 맨날.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직접 만나면은 네.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난 진짜 그 부러워요. 진짜 선수 만나면은 하고 싶은 말 못 하겠거든요. 근데 형은 그냥 송금송금 다가가더라고. 형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그랬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네. 그 회사에서 면접 본다. 그럼 그 회사 사장이나 뭐 높은 사람 오잖아. 그런 데서 긴장 막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난 긴장 같은 거 안 했어. 왜냐면은 나도 긴장은 안 하는 근데 스타일이야. 내 이 회사 안 들어가면 저 양반이랑 나랑 뭐 관계가 뭐 그냥 형 동생 사이지 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약간 그런 말 있는데 선수들, 그러니까 사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표 내면 끝이지 하고 말고 그러면 뭐 나랑 1대1 원은 그게 당신이 팬이라서 그래요. 소비자면 안 쫄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떨린다는 거야. 사랑하는구나 너. 자, 또 사생팬 김민희진의 본능이 나오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날카로운 손과 네가 좋아 네 붉은 혀도 좋아. 자, 성남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보시면서 몇 분씩 주무셨습니까? 저는 20분 잤습니다. 저는 계속 욕만 했어요.
저는 계속 잘 봤는데요. 그거 내가 그 얘기 해줬잖아. 내 친구들이 난생 이제 처음 축구장에 온 친구들 2명 있었어요. 아, 소신 카페에 글 올리신 네. 그 얘기요. 관중을 압박하는 게 압박 축구다. 딱 정의를 내리더라고. 그쵸. 왜 나는 가수다 이런 데서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관중을 이렇게 예. 압도하잖아요. 네. FC 서울 축구는 지금 관중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압박. 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ACL 얘기하도록 하죠. 뭐야 이게? 아니야, 그냥- 진짜로? 그냥 ACL 가자 그냥. NC? 네, 바로 ACL 갈까요? 성남전인데 진짜 너무 졸리지 않았어요? 저는 다 해서 한 30분 정도 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걸 봤어요. 그 성남한테 어이없이 한 골 먹혔잖아요. 근데 네. 그게 차두리 선수가 그 공이 그 공중 롱볼이 오는 걸 이제 방향을 잘못 잡고 실수로 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그 가시마전에서 정말 투혼을 불살른 게 아닌가 차두리 선수가 실수를 만회하려고. 그게 좀 뭐,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보다는 제 친구 2명이 그러더라고요. 이기려는 의지가 없는 팀들 같았다. 그러니까 무승부에 아 성남전에서요. 그렇더라고. 진짜 저는 성남전 보면서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되게 전지적 시점 같은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내가 되게 객관적으로 느껴질 때, 네. 제3자의 그런 거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먼 저랑 정말 관련 없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기분? 그래서 정말 서울 성남전이 되게 묘한 기분이긴 했어요. 예, 자다 깨다. 기자들도 별로 안 오고 뭐 관심도 없고 넘어가자. 네. 충분했어 이제. 자, 그러면 ACL 참 극장이었습니다. 극장인데 이게 참 무슨 극장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전극장이라고 해야 될지. 참 인셉션 같았죠. 인셉션의 그 마지막 장면. 팽이가 쓰러지는 안 쓰러지나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봤어. 그 중계 보셨습니까? 중계로 봤죠. 네, 두 분이 해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쉽게 했는데 몰리나 선수가 갑자기 세레머니를 하는 화면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쟤는 저럴 수 있어. 광저우 때도 광저우 때도 한번 저랬잖아. 비겼는데 좋아하는 줄 알고요. 전 좋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 같은 거여서 나도 몰리나면 저럴 수 있지. 저는 그때 장지현 해설위원님이 하시는 네. 그 SBS 곡이었죠. 네. 거기가 끊겨가지고 IMBC 그걸로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서영욱 해설위원께서 해설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둘이서 만담을 하시다가 지금 문자가 왔다고 몰리나가 골 넣었다고 서울이 골 넣었다고 여러분 뭐 축하드립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카톡방에다가 제가 서울 골이라고 하니까 팬당이 뭐래? 아니 저는 진짜로 나도 진짜 뭔 소리 뭐래 저게 진짜. 아니 저는 그렇지. IMBC 거기서 중계 또 있는지 모르고 그냥 SBS만 있는 줄 알고 봤어요. 보는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SBS만 본 입장에서는 2대2가 돼서 갑자기 끊겼는데 인터넷에서 몰리나가 골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누가 어떤 놈이 또 또 낚시지 않나 하고서는 이제 화면이 다시 딱 돌아가는데 2대1로 그냥 자막은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거기서 몰리나가 골 그러니까 이게 또 낚시질이야. 그래서 배성재 아나운서가 몰리나사 위성 조작골이라고. 아니 전 제일 웃겼던 게 그거예요. 그 중계가 이제 끊겨가지고 다시 이제 장지현 해설위원이랑 이재영 캐스터 보여주는데 장지현 해설위원님 표정이 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구팬의 심정 저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 데스크를 차가지고 자기 때문에 안 나온 줄 알았다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표정이 엄청 굳어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암전 때문에 그런 건데. 난 그거에 너무 웃겼었어요. 일단 경기 결과 자체는 좋아하는데 몰리나 골도 멋있었고. 그러니까 일단 골 장면부터 살펴보면 골 장면 하나하나가 다 멋있었어요. 서울도 그렇고 가시마도 그렇고 일단 그리고 정말 시바사키 잘한다. 두 번째 골 되게 멋있었고. 멋있었어? 난 그 골들이 난 멋있다는 생각보다 두 팀들이 2대2 될 때까지는 정말 의지가 있는 팀들이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때 남다르긴 했죠. 저는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몰리나 선수 슛보다도 첫 번째
이용이 이용희 선수. 그건 멋있었어. 그 전에 몸싸움으로 허리가 반쯤 뒤로 꺾였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이겨내고 뛰어나가서 골 넣고 세리머니 하는데도 세리머니도 멋있고 그래서 와, 이 선수 진짜 유연한 선수구나. 이런. 유연하다고 느꼈어? 예. 난 자신 있는 줄 알았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용희 선수의 골이 제일 좀 멋있었어요. 이민 선수 제 생각에는 공격 능력에 비해서는 골이 좀 늦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거는 그리고 최용수 감독의 잘못이죠. 그런 능력이 있는데 중용하지 않는 최용수 감독의 잘못이 크다고 보고. 그러니까 김미리즈는 아까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했는데 이용희 선수를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뭐 꾸준히 얘기하는 건데 3백을 쓰려면은 이용희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용희 선수 100m 11초 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건 이제 백업 상황에서 필요한 거고 이용희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번 말했는데 공격 센스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축구 지능이 좋고 그 포지션을 풀백에서 센터백으로 바꿨을 때도 굉장히 좋았던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축구 전체장을 파악하는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제끼거나 하는 능력은 없을지라도 자기가 패스 좋아할 때 주고 그리고 선수들의 위치를 파악했을 때 자기가 어디로 가면은 상대편 진영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가끔 이용희 선수가 뛰쳐나올 때 보면은 정말 적재적소에 딱 뛰쳐나오거든요. 적시에. 근데 그거를 만약 이용희 선수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서울이 1점이 필요할 때 이용희 선수의 그런 면을 활용을 하면서 대신에 이제 그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부담들은 또 다른 방책들로 커버를 해주면서 이용희 선수의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1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줘야 되는데 최용수 감독님은 지금까지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었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이용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도 사실 네. 세트피스나 이런 거에서 골을 좀 넣었던 선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경기들을 보면서 그 득점 패턴을 보니까 그러니까 크로스 뭐 서울 맨날 노답 크로스 올린다 뭐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실 파포스트 쪽에서 김현성 선수도 성남전에 그렇고 이번에 오스마르 선수도 그쪽에서도 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패턴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세트피스나 이런 데서 파포스트 노리는 건 맨날 있었던 거잖아요. 맨날 성공도 했어. 데모를 쓸 때부터 파포스트 많이 노렸죠. 아디가. 예. 그렇죠. 형님은 뭐 그래서 원래 이용희 선수가 재능이 있어서 우리 팀에 데려온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용희 선수 올 때 기억해 보면은 그때 우리 이야기 많이 나눴잖아. 그때 핫했죠. 예, 네. 그래서 이용희가 온다는 거에 막 쌍수 들고 환영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진짜 3백 이후에 네. 그렇게까지 썩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한 명은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상대 팀을 흔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뭐 적응기였으니까 그렇다 손쳐도 올해는 좀 잘 됐어야 하지 않나 아쉽죠. 그리고 저는 그 아시마전을 보면서 장지현 해설위원님의 말에 너무 100% 동감을 많이 했어요. 일단 방금 말하는 것도 장지현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해줬었고 또 하나는 서울이 이제 이기면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수비를 2대1 상황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3-5-2 아니면 뭐 5-3-1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중앙 미드필더 3명이 있는데 상대가 측면을 파면은 우리가 숫자가 그 미드필더 숫자가 3명밖에 없는데 이 3명이 횡 라인 전체를 다 책임지다 보니까 한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 3명이 오른쪽 측면 갔다 왼쪽 측면 갔다 오른쪽 측면 갔다 왼쪽 측면 갔다 하니까 결국은 측면에 공간이 생기면서 계속 가시마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지현 의원이 차라리 수비할 거면 5-4-1로 바꿔라. 그러니까 4명이 있어야지 횡을 막으니까. 그걸 바꾸라 했는데 안 막다가 결국 또 한 골 먹은 거 있고. 그렇죠. 근데 그 5-4-1보다는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예 한쪽으로 계속 몰아놓고 한쪽으로 해서 올라오게만 만드는 거지. 크게 이제 전환 상대가 이제 공격할 때도 크게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3-5-2 5-3-1 썼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해줄 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면서 압박을 해주면 걔네들도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한쪽으로밖에 못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문제인 거라는 거죠. 저는 그게 예전에 풍일이가 얘기했던 게 최용수 감독은
균형,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감독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계적 균형이죠. 예. 색깔꼬마니 같은. 그 균형은 상당히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책받침을 펜 위에다 이렇게 꽂아서 세우려고 하는 초등학생의 집착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적절한데. 사실 굉장히 안전한 선택만 하는 그런 전술이 그치.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장면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왼쪽에서 오스마르 선수였나 박용우 선수가 반대편 사이드로 크게 이제 롱볼을 내질렀어요. 그러면 이제 가시마 수비수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몰리니까 다시 한번 크게 또 반대편 사이드로 롱패스를 한번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흔드는 그러니까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턴이 많이 안 났는데 만약에 지금 최용수 감독님이 이제 투톱을 계속 꾸준히 기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이미 그 아첸 말고 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유벤투스가 레알 잡았잖아요. 네. 네. 그 경기 보면은 좀 전에 말한 대로 한쪽으로 몰아놓고 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네. 포백인데 공격 시에는 3백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팀이 변해요. 그래서 한쪽 사이드만 오른쪽 사이드만 계속 파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사이드에서 또 레알 마드리드 치고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개인기량들이 워낙 좋으니까 나오긴 나옵디다만 별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4분 만에 네. 소름 돋았다고 진짜. 근데 뭐 제 생각에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한쪽 사이드만 꾸준히 이제 패스워크로 뚫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아니, 생각이 제가 봤을 때 들어요. 선수의 개개의 능력은 충분해요. 이거는 감독 탓인 거야 누가 봐도. 왜냐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선수들이 포지션을 어느 정도 이동을 해줘야 돼요. 삼각형을 계속 만들면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패스워크 유지가 되려면은 선수 뭐 3명이 아니라 선수 3명이 3명뿐 아니라 한 5명 정도가 계속 삼각형을 서로 만들어주면서 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필수적으로 포지션이 일지적으로 무너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진영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최용수 감독님 시절부터 해서 우리 빌드업은 항상 그거예요. 뭐 세브릭든 포백이든 수비형 미들 하나가 있고 걔가 측면으로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 보내주면은 왼쪽 측면 수비수랑 오른쪽 측면 수비가 직선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만 하면서 측면 파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상대 수비하기는 더 쉽죠. 왜냐면은 그냥 두 줄로 버스 딱 세워두면 끝이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유벤투스 같은 거 보면은 걔네들은 일단 그 수비수 자체들도 중앙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직선 움직임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죠. 피를로 패스 자체도 우리는 수비형 미들이 무조건 측면으로 보내니까 상대가 파악하기가 쉬운데 피를로 패스할 때 보면은 그 상대가 수비랑 상대 미들라인이랑 포백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미들라인 그 넘어서 그리고 포백 앞에다가 패스를 주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고명진이나 오스마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 상대편 수비도 K리그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유벤투스 경기 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도 적었는데 첫 번째 그 4분 만에 감탄했잖아. 비달 딱 들어가면서 엎어졌는데 페널티킥 안 된 거. 그러고 나서 중앙 패스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골 들어가는 장면 보면 속공을 해요. 속공을 하는데 옆에 뭐 테베즈 뛰고 막 이렇게 왼쪽으로 뛰는데 갑자기 볼을 백패스를 한 30m 뒤로 센터백한테 해. 그랬더니 반대쪽으로 그 주 공격 루트로 빌드업을 해가지고 왼쪽에 있던 테베즈가 대각선으로 오른쪽으로 파고들면서 슈팅 때려가지고 첫 골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문제점이 그거니까 그걸 아는 선수가 2명 있는데 그게 몰리느랑 박중인 거야. 그런 것 같아. 둘이 공격수인데도 계속 하프라인까지 내려가 패스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감독 말을 거역하는 거지. 근데 최용수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게. 근데 사실 저는 선수를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일단 풍일이 의견에 조금 더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두 분이 하신 얘기는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썰전에서 강용석 방송인인가 하여튼 그분이 방송이. 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엄마 말 들으면 망한다고. 원래 아이가 크려면은 엄마가 시킨 엄마의 선택이란 건 항상 제일 안정적이고 일관적일 수가 없다고. 상황에 따라서 제일 안정적인 걸 고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그걸 기억 못하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이가 성장을 하려면 엄마 말을 어기고 자기 의견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지금 최용수 감독님이 뭐라고 했을 때 그거에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대로 자기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수가 3명이잖아요. 방금 얘기한 2명이랑 차두리 선수까지. 아, 한 명 더 했어요. 김치우 선수는 그랬는데 못 나오고 있어요. 김치 선수는 최영수 선에서 자를 수가 있거든. 이렇게 자를 수가 아주 있거든. 무서운 시대구나. 2000년 때 봤잖아. 김치우 내려와 그러는데 끝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 안 보이잖아. 이런 좀 희생양이 좀 있죠. 네. 이상엽 선수도 예전에 네. 한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몇 경기 못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 맞아요. 항상 그런 선수들이 있었네요. 근데 감독이랑 엄마랑은 다르니까 꼭 그럴 거면 감독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그런. 어쨌거나 우리는 좀 딜레마에 빠졌어 지금. 지금 그날 당시에 이제 그 북봉 때문에 취해가지고 기분은 아니 좋아졌죠. 내가 가지고 중계가 끊겼으니까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거기에 지금 그 황족 회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폴카버 형님도 있으시니까 카버 형한테 전화를 일단 해보자. 전화를 하려고 딱 들었는데 중계 막 우통 벗고 외치고 있는 거야. 도저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닌 거야. 가지고 아씨 너무 웃겼어.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날 걔 누구지? 카지마 팬들이 서울 선수한테 박수 쳐줬다면서요. 그리고 정말. 그리고 기자들도- 12시 넘도록 막 이렇게 아니 기자들이 12시 넘어서 나갔대요. 그 음. 취재진들이 그쪽 팬들이 다 맞고서 나와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라도 하라고. 감독이든 사장이든 감독, 나와서 사장이든. 설명이 좀 하라고 막아가지고 12시 넘어서. 안전요원들이 기자들 보도 잠깐 좀 기다려달라 해서 그 12시 넘어서 나왔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12시 넘어서 나온 게 팬들이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갔대요. 어떻게 된 건지. 근데 너무 궁금했는데 자기가 일정 때문에 그냥 갔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니 난 그 저기 누구지? 누가 그 페이스북에 아는 분이 글을 썼는데 경기 끝나고 그 팬들이 그렇게 이렇게 농성하는 바람에 전철 타고 편하게 왔대요. 이나바상이 그랬잖아요. 전철 타고 되게 전철이 편하게. 평화로웠다고. 우리 그런 거 배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좀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 설명을 좀 들어야 돼. 간담회처럼 경기장 안에 진짜 들어가서 보고 싶어요. 서울의 비전 이런 거. 저 비전? 정말 보고 싶어요. 아, 서울에 비전이 있어요. 선수들 파는 비전. ACL 올인 선수 팔아서 적자 구단 두리아노 달성 코치 뭐 이런 거. 시켜주고 명진아 너무 팔. 우리 팔게 진짜 해주고. 즐거움은 아침에서 찾는 걸로 하죠. 시즌권 산 게 후회가 되네요. 그냥 다음 경기 부산전이죠. 네. 부산전. 원정 신청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부산전에 박지영 나올 이거 큰일 거니까 났네. 아 나온대? 나올 것 같다는데 어. 아닌가? 나 여기 오면서 원정 신청하고 온다는 걸 깜빡해갖고 지금 못했어. 어떡하지? KTX 금방 갑니다. 부산인데 형 그거 멀지 않아요? 거기? 멀긴 하지. 근데 아니, 원정은 소리가. 버스를 타야지 제맛이지. 하긴 그렇긴 하죠. 호구 얘 진짜 호구는 정말 호구. 나보고 하는 소리야? 야, 대놓고 호구라 그러냐. 호구킹 팬다요. 아 팬다 형이 주신 옷 정말 잘 입고 있어요. 한태우 선수가 입었던 옷. 지난번에 그 옷 정리하다 보니까 진짜 옷이 한가득 나오더라고요. 서울 관련된 유니폼하고 뭐 트레이닝 바람막 그러니까. 바람막이 하고 심지어 그 간바오사카였나? 아니 몰라요, 저는. 간바오사카였나? 그 전에 그 했을 때 원정 와가지고 유니폼 바꾼 거 2009년인가? 그때쯤에 그거랑 뭐 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이즈 큰 거 한태우 안 입는 게 있었어요. 사이즈 큰 거. 그리고 음. 주려고 이렇게 봤더니 한태우 선수가 운동 끝나고 벗어준 거 챔프하게 언제 한번 갔었거든요. 챔프도 자주 가셨었나 봐요. 그때는 이제 아는 형님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공차고 막 그러냐. 우리 챔프 한번 가서 따져야 되는데 비전이 뭐냐고. 우리는 잠입 취재하기로 했으니까 진짜로 조용히 있자고. 쓰레기통 하나 주워 올게. 일본처럼? 일본이었나 이탈리아였나? 일본 스카우트가 이탈리아 가서 했던 거였나? 아니요 그 이라크인가 이라크. 이라크 그거 해가지고 도하의 기적 만들었잖아요. 일본이 진짜로 잠입 잠입 취재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라크한테 비견해가지고 우리가 대신 올라갔잖아. 이라크가 연장에 후반 연장에라고 90분에 골 넣어가지고. 넘어가지고
아, 난 그 입장료 받고 들어와라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최영수가 무서워서 하겠어요. 아니, 뭐 구단이 일단 선수 팔아서 돈 벌겠다는데 뭐 관객들한테 뭐 돈 벌 생각이 없는데요. 뭐. 아니, 어차피 뭐 돈 되는 거 다 할 거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뭐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면서 이제 하자면 단순히 호갱으로서 팬으로 남을 필요는 없죠. 소비자가 근데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실망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은 그 제품을 욕하고 만든 회사를 욕하는 겁니다. 근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어떻게든 돌려서 다른 용도로라도 쓰려고요. 이미 시즌권을 샀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보고 방송을 하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일 났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된 바에는 욕으로 또 하면서 정이 들잖아요. 뭐 아, 너무 심한 욕은 좀. 난 솔직히 말해서 오늘 방송 북봉될 줄 알고 왔어. 근데 이건 먼 미래를 생각하다 성퇴장인데 이거. 아니 근데 진짜로 북봉이 있어서 그나마 말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우울하고 그냥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쭉 지나갔을 텐데 그냥 뽕 맞아서 말하고 된 거잖아요. 뽕 덜 맞은 우리 풍일이 좀 오늘 침울합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저희 방송이 서울이랑 별개로 가는구나. 정말 사단 방송이 돼가고 있구나. 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니 왜냐면 그 서울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서울이 안 좋으면 우리도 안 좋아지고 서울이 좋으면 우리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안 좋잖아. 맞아요. 네, 저희도 지속 가능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 네, 새로운 콘텐츠 공부해 열심히 뭐 머리를 굴려봐야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방송. 형 이벤트 한다 그랬잖아요. 아 맞다 이벤트. 아 맞다 이벤트. 맞다. 자기가 한다 그래놓고선 야. 아니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축구 관련된 책이 한 권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어가지고 새 책이고요. 이거를 한 분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참 리플 같은 걸 이렇게 계속 보면서 다들 우리 팬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최용수 감독에 대한 생각, 팀에 대한 생각, 아니면 어떤 특정 선수에 대한 생각, 아니면 요즘에 FC 서울이 가져온 내 생활에 가져온 우울증이라든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뭐 주장이나 사연을 보내주시면요, 그 중에서 방송에서 소개를 하고 저희의 가슴을 가장 울린 거, 저희를 설득한 글을 보내주신 분을 한 분한테 제가 책이 한 권밖에 없어가지고 그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이벤트 정도로. 무슨 책인데요? 누구보다 축구 전문가가 되고 싶다던가요? 아. 예, 그 책이요. 그래서 제목은 거창한데. 네, 그 최용수 감독님 꼭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한 2주 정도 시간을 잡고 넉넉하게 잡고 많은 사연들 받아서 서로 이야기해보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요. 네, 너무 아무것도 없이 사연 부탁드리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이벤트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네,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뭐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네, 편한 방식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풍리아치 3 동리아치 1 팬다. 김민희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